제가 해보겠습니다. 69살 경비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 전직 검찰 수사관, 실리콘밸리 개발자가 10시간째 실패한 사건. 4,500억 원이 48시간 후 영구 삭제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경비 아저씨가 블록체인을 아세요? 전문가의 비웃음에도 성수는 화면 속 0.47초 시간 차이를 가리켰습니다. 35년 은행 경력과 1985년 코볼 프로그래밍,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과연 최첨단 AI 해커를 상대로 60대 경비원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목요일 밤 11시 서울 여의도 금융빌딩 지하 1층 경비실에서 박성수는 CC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69살 회색 경비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후. 성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녀 지연이 아침에 담아준 보리차였죠. 24개의 모니터는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11시 15분. 성수는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고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굽은 어깨, 주름진 얼굴. 35년을 은행에서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군. 10층에 도착해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각 방의 문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잠겨 있었죠. 그런데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5층 위쪽에서요. 안 돼. 비명이었습니다. 성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움켜쥐고 경비실에 연락했죠. 김 반장님, 15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뭐? 15층? 거기 디지털 퍼스트 아니야?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상계단으로 방향을 틀었죠. 69의 나이에 계단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11층, 12층, 13층. 숨이 차올랐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성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층. 비상계단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성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디지털 퍼스트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으니까요. 성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붉은색 타이머가 깜빡이고 있었죠. 47만 1322, 47만 1321, 47만 1320. 그 아래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4,500억 원 암호화폐 자산 연구 삭제까지, 코스닥 상장 서류 소멸까지, 복구 불가능 카운트다운. 성수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4,500억? 회의실 안쪽에는 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벽에 기대 주저앉아 있었고 3명은 각자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속도로는. 노트북 앞에 앉은 중년 남성이 좌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10시간째예요. 성수는 조용히 서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이 성수와 마주쳤죠. 누구십니까? 저는 이 빌딩 경비원입니다. 비명소리가 들려서 남자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정장 재킷에는 대표 강민호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회사가 끝났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예요. 회사의 모든 자산이 잠겼습니다.
4,5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그리고 사흘 후 코스닥 상장을 위한 모든 서류가 48시간 안에 복구하지 못하면 모두 영구 삭제됩니다. 회사는 파산하고 120명의 직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죠. 성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성수가 노트북 앞에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한지영 KAIST 교수님, 전직 검찰 수사관 오태석 씨,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개발자 데이비드 김 씨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죠. 강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10시간째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타이머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47만 915.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성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한지영 교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암호화폐 시스템을 아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명백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수의 얼굴이 붉어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성수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화면 한쪽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래 기록 화면이었죠. 성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숫자들의 패턴이 낯익었습니다. 이건 성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 그가 지점장으로 있을 때 적발한 횡령 사건. 그때 성수는 거래 기록의 미세한 시간 차이를 발견해 범인을 잡아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패턴은 그때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성수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야 하나? 하지만 성수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타이머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47만 733. 120명의 직원들. 4,500억 원. 성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27년째 가지고 다니는 신문 스크랩이 있었죠. 1997년 박성수 지점장 45억 횡령 사건 적발. 성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모두가 다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성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거래 기록에 시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태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기 보이는 거래 기록들 0.47초씩 시차가 있습니다. 성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점점 확신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저 시간 새벽 2시 15분 그게 자동 백업 시작 시간 아닙니까? 순간 데이비드 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죠. 맞습니다. 정확히 백업 시작 시간입니다. 성수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35년 은행에 있었습니다. 1997년에 비슷한 횡령 사건을 적발한 적이 있죠. 그때도 이런 시기였습니다. 한지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내부자 범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경험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강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비 아저씨, 성함이 박성수입니다. 박성수 씨,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회의실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69살 경비원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회의실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민호가 의자를 당겨 성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박성수 씨, 1997년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는 지갑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접힌 자국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1997년 3월이었습니다. 제가 은행 강남지점 지점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김 과장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15년 근속, 모범 사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본점 감사팀이 내려왔어요. 45억 원이 증발했다는 거예요. 한지영 교수가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성수를 바라보았습니다. 45억이면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겠네요. 네. 지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사팀은 한 달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성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기장부를 다시 펼쳤어요. 밤마다 형광등 켜놓고 장부를 대조했죠. 그러다가 발견했습니다. 뭐요? 시간이요. 컴퓨터 기록에는 모든 거래가 정상 시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수기장부의 도장 시각과 대조해 보니 0.3초씩 차이가 났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0.3초요? 그렇게 미세한 차이를 육안으로 발견하셨다고요? 35년 장부를 보다 보면 눈에 익습니다. 성수는 화면의 거래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0.47초씩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새벽 2시 15분에 집중되어 있죠. 김 과장도 자동 백업 시간을 노렸어요. 그 시간대에는 시스템이 잠시 느려지거든요. 오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자 범행의 전형적인 패턴이군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우리 회사의 시스템 권한을 가진 사람은 5명뿐입니다. 기술이사 정우진, 개발팀장 이수진, 보안팀장 최민석, 그리고 저와 부사장. 성수는 일어나서 회의실 한쪽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보드마카 좀 빌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성수는 보드에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의심 거래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각 거래의 접속 위치, IP 주소, 사용된 계정을 대조하는 거죠. 그건 저희도 해봤는데 데이비드가 말했지만 성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컴퓨터로 하셨죠? 육안으로 해야 합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보면서요. 한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거래 기록이 수만 건인데 할 수 있습니다. 제게 거래 기록을 출력해 주세요. 종이로요. 10분 후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정말로 2000페이지가 넘어 보였죠. 성수는 서류를 받아 회의실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함께 앉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여기요. 한지영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거래 새벽 2시 15분 3초에 시작됐는데 2시 16분에 완료됐어요. 1분도 안 걸린 거예요. 성수가 그 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금액은요? 10억 원입니다. 10억을 1분 만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최소 10분은 걸려야 하는데 성수는 그 거래를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새벽 1시 네 사람은 150페이지를 표시했습니다. 의심 거래가 12건 나왔죠. 강민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계정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강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누구입니까? 기술이사. 정우진?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강민호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이가 10년 친구인데 한지영이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정우진 이사의 최근 금융 기록을 확인했어요. 3개월 전에 8억 원의 빚이 생겼네요. 오태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동기는 충분합니다. 8억 빚을 갚기 위해 회사를 배신한 거죠. 새벽 2시, 타이머는 어느새 45시간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44만 3,217. 하지만 그 순간 화면이 붉게 변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잘했지만 너무 늦어. 게임 오버야. 해커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4만 3,217, 36만, 24만. 성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48시간이 24시간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24시간.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붉은 타이머가 무자비하게 숫자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23만 5,945. 해커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한지영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성수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직 24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이제 범인을 알았으니 그가 심어놓은 백도어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새벽 2시 30분, 성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잠깐 바람을 쐬고 싶었죠.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사장님. 강민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아, 박성수 씨. 우진이와는 대학 때부터 친구였어요. 같이 창업했죠. 10년 동안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997년 김 과장도 그랬습니다. 15년 동료였어요. 그런데 집에 빚이 생겼대요. 처음엔 잠깐만 빌린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죠.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판단력을 잃습니다. 그걸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악인으로만 보지는 말라는 거죠.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수 씨. 새벽 3시. 회의실에서는 한지영, 데이비드, 오태석이 여전히 분석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시스템 변경 기록을 모두 찾아냈어요. 지난 3개월간 총 187건의 변경이 있었어요. 그중 의심스러운 게 15건입니다. 성수는 화이트보드에 15건의 변경 사항을 적었습니다. 날짜 순으로요. 보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들키지 않을 준비를 했어요. 기록 지우기, 그 다음 권한 확보, 그 다음 핵심 자산 접근, 마지막으로 탈출 경로. 맞아요. 데이비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순으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에 만든 탈출 경로부터 막는 거예요. 새벽 4시. 그들은 15번부터 10번까지 5개의 백도어를 제거했습니다. 순조롭네요. 하지만 바로 그때 화면이 다시 붉게 변했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해? 이제 내 친구들이 온다. 해커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붉은 유령단 작동. 오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중국 해커 조직? 검찰에 있을 때 들었어요. 동아시아 최고의 해커 그룹이에요.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방어 시스템을 쓴다고. 이건 우리 수준으로는 못 막아요. 타이머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9만 2,411.
해커의 마지막 메시지가 떴습니다. 게임 끝이야, 늙은이. 새벽 5시. 성수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포기하기 시작했죠. 경비실로 돌아온 성수는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97년 표창식 사진. 그때는 쓸모 있었는데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손녀 지연이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밤새 안 들어오시길래. 성수는 지난 6시간 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포기했어? 할아버지도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저 컴퓨터 공학과잖아요. 3학년이고요. 아니다, 지연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패턴을 찾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코드로 만들어 드릴게요. 20분 안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4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연이 뛰어나왔습니다. 산발머리에 추리닝 차림이었죠.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강민호가 성수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지연은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3학년 박지연입니다. 할아버지, 지금 상황 정리해 주세요. 붉은 유령단이라는 해커 조직이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방어를 하고 있어. 우리가 뭘 하든 막아.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의 학습 패턴을 역이용하면 되겠네요. 거짓 패턴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죠. 데이비드가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요. 인공지능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새벽 6시.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연아, 여기 거래 기록 봐. 0.47초 간격이 규칙적이야. 네. 그럼 제가 이 패턴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짤게요. 지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5분 후. 다 됐어요. 실행해 볼까요? 순간 의심거래 목록이 화면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공이에요. 한지영이 감탄했습니다. 5분 만에 우리가 3시간 걸린 일을 할아버지의 경험과 손녀의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새벽 7시. 찾았어요. 주 백도어 위치 확인했어요. 지연이 수정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붉게 변했습니다. 잘했어, 어린애. 하지만 안 돼. 예비 백도어가 작동했어요. 할아버지, 진정해, 지연아. 먼저 가짜 공격을 해. 인공지능이 그쪽에 집중하게 만들어. 그 다음 진짜 공격. 지연은 먼저 가짜 코드를 실행했습니다. 지금이에요. 할아버지와 손녀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지연이 진짜 코드를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주 백도어 제거 완료.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터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하나 없앴네. 하지만 난 10개를 더 가지고 있어. 타이머가 다시 표시됐습니다. 14만 2311.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냈어. 1개를 없앴어. 10개도 없앨 수 있어. 진짜 세대 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전 8시. 성수와 지연은 쉬지 않고 백도어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6번째 백도어 제거 완료. 하지만 7번째 백도어를 공략할 때 지연의 코드가 막혔습니다. 왜 안 되지? 아까까지 되던 방법인데. 인공지능이 우리 패턴을 학습한 거야.
이번엔 거꾸로 가자. 새로운 방식으로 7번째도 성공했습니다. 8번째 백도어를 공격할 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얼어붙었습니다. 짜증나는구나. 이제 끝내줄게. 타이머가 미친 듯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4만 522. 8만. 안 돼. 8시간으로 줄었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잠겼어요. 데이비드도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최첨단 인공지능 방어예요. 돌파가 불가능해요. 오태석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검찰 인맥에 연락해봤는데 붉은 유령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답니다. 강민호가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성수 씨, 박지연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비서를 부르겠습니다. 파산 절차를 시작해야죠. 성수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할아버지, 죄송해요. 지연아, 넌 정말 잘했어. 오전 10시, 성수와 지연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집에 가자, 지연아. 오전 11시, 둘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벽의 액자로 향했습니다. 1992년 표창장이었습니다. 결국 쓸모없는 늙은이였어. 성수는 일어나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이제 그만 볼 때가 됐어. 그는 액자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후 2시, 성수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죠. 오후 4시, 할아버지, 지연의 목소리에 성수가 깼습니다. 할아버지, 라면 끓일게요. 10분 후 식탁에 라면 2그릇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때문이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대단하셨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은 식어갔습니다. 오후 6시, 할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 구구단 시험이요. 떨어져서 울었었죠. 그때 할아버지가 제 방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연아, 포기하지 마라.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힘이 있단다. 성수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다시 도전했어요. 그 말씀, 지금 할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성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7시간이면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성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까 넣어둔 표창장을 꺼냈습니다. 뒷면에는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성수 지점장 인터뷰 마이너스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답이 있습니다. 다른 관점.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뭘 놓쳤는지 알겠어. 네. 우리는 해커와 같은 방식으로 싸웠어. 최신 기술 대 최신 기술. 그래서 진 거야. 하지만 만약 우리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쓴다면?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옛날 방식을 써야 해. 최첨단 인공지능이 절대 모르는 30년 전 기술을. 성수는 표창장을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지연아, 옷 입어. 우리 다시 간다. 정말이요? 그래. 이번엔 우리 방식대로 싸운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7시, 성수와 지연은 다시 여의도 금융빌딩에 도착했습니다. 15층, 회의실에는 강민호 혼자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하겠습니다.
성수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1990년대 은행은 컴퓨터가 고장나면 수동으로 전환하는 비상 방법이 있었어요. 이 시스템도 분명 아날로그 비상구가 숨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도 결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든 사람은 반드시 비상구를 숨겨뒀을 겁니다. 새벽 1시, 지연이 시스템 설계자 이력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총괄 설계자 김철수, 2008년 은행 출신이에요. 성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 후배야. 분명 옛날 시스템을 남겨뒀을 거야. 강민호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김철수, 1985년생, 2008년 은행 입사. 은행 출신이군요. 그럼 확실합니다. 지연이 시스템 구조도를 보았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한 코드가 있어요. 주석에 구형 모드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그거야. 성수가 무릎을 쳤습니다. 지연이 구형 모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낡은 텍스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구형 모드 작동. 비밀번호 필요. 뭘 입력해야 하지? 성수는 생각했습니다. 은행 창립연도를 쳐봐. 1962년. 틀렸어요. 그럼 은행 본점 지점번호 1. 이것도 아니에요. 성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원번호. 은행원의 사원번호야. 그건 평생 못 잊어. 강민호가 노트북을 뒤졌습니다. 있습니다. 은행 사원번호 85만 342. 지연이 입력했습니다. 비밀번호 맞음. 구형 시스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됐어요. 하지만 다음 화면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 -85. 코볼 지식 필요. 코볼. 저 코볼 몰라요. 강민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알아. 나는 알아. 정말요? 1985년. 신입사원 교육 때 배웠어. 당신은 모든 은행원이 코볼을 배웠거든. 성수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40년 전 일인데.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지. 성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1985년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죠. 지연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코드는 흘러나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거의 다 됐어. 마지막 명령어만. 성수는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왜 반응이 없지? 5초, 6초, 7초.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코볼 코드 승인됨. 번역 중. 할아버지, 작동해요. 하지만 다음 메시지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경고 해커 인공지능이 이접근 감지함. 시스템 종료까지 10초. 10, 9, 8. 안 돼. 성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코드 준비됐지? 네. 내 카운트에 맞춰 동시에 실행한다. 하나, 둘, 7, 6, 5, 셋. 할아버지는 코볼 실행 버튼을, 손녀는 파이썬 실행 버튼을 동시에 눌렀습니다. 4, 3, 2. 1985년 코볼과 2024년 파이썬. 40년의 시차를 넘어 만난 두 언어가 조화를 이뤘습니다. 1.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화면은 검게 변했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중 언어 감지됨.
코볼 -85 파이썬.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조합. 인공지능 방어 우회됨. 복구 모드 작동. 됐어요. 해커 인공지능을 우회했어요. 화면에 복구 진행 상황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145,287 복구 중. 거래 245,287 복구 중.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성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죠. 할아버지. 지연이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긴장이 풀려서. 화면의 진행률이 올라갔습니다. 23% 완료. 48% 완료. 하지만 바로 그때 화면이 다시 붉게 변했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해커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코볼, 2024년에 누가 이 고대 코드를 쓰냐? 성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해커가 당황하고 있어. 어떻게 코볼을 배웠어? 이건 반칙이야. 메시지가 계속 떴습니다. 해커가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것이었죠. 멈춰. 모든 걸 지워버릴 거야. 하지만 화면은 무시하고 복구를 계속했습니다. 75% 완료. 88% 완료. 95% 완료. 할아버지, 해커 연결이 끊겼어요. 98% 완료. 99% 완료. 100% 완료. 화면이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복구 성공. 전체 45,287건 거래 복원됨. 45,000,000,000,000원 복구됨. 상장 서류 복원됨. 해커 신원 확보됨. IP 주소 베이징, 중국. 용의자 정우진 확인. 임무 완료. 회의실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성공했어. 강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성공했어요. 정말로. 지연이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성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35년 은행 경력, 1985년 코볼 교육, 그리고 21세 손녀의 파이썬 실력이 만나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영, 데이비드, 오태석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알림이 왔는데 그들은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지영이 화면의 코드를 보았습니다. 코볼로 복구를 했다고요? 데이비드가 감탄했습니다. 놀라운 발상이에요. 인공지능은 최신 기술만 학습했을 테니까 구형 언어는 완전히 사각지대였겠네요. 오전 6시 경찰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우진은 어제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베이징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곧 송환될 예정입니다. 강민호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죠. 일주일 후 디지털 퍼스트는 예정대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87% 폭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은 6천억 원을 돌파했죠. 디지털 퍼스트, 바이러스 극복하고 성공적 상장, 69세 경비원과 21세 손녀의 세대 협업 화제,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오후 3시 디지털 퍼스트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민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4,500억 원 자산을 모두 복구했고 코스닥 상장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만들어주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성수와 지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박성수 고문님은 69세, 35년 은행 경력과 1985년 코볼 프로그래밍 지식으로 최첨단 인공지능 해킹을 돌파하셨습니다. 박지현 개발자님은 21세, 컴퓨터공학과 재학생으로 할아버지와의 세대 협업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성수 고문님, 경비원에서 고문이 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5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경험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단지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박지현 개발자님, 할아버지와의 협업은 어땠습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경험과 통찰이 함께해야 진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한 달 후, 성수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구형 시스템 보안 강화 방안 마이너스 박성수, 박지현. 이것은 금융권 전체에 제안할 보안 지침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지영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고문님, 보고서 잘 봤어요. 이거 정말 획기적이에요. KAIST에서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다음 학기에 특강 요청이 왔어요.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요. 세대 협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요. 이틀 후, 성수와 지연은 서울대 경영대학원 강당에 섰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수입니다. 저는 69살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최신 기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지연이 이어받았습니다. 언어는 바뀌어도 본질은 같아요. 문제를 푸는 논리, 사람을 이해하는 통찰. 그건 시대를 넘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사인 받아도 될까요? 사인이요? 저한테요? 성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박성수 마이너스 경험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2개의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1992년 표창장과 2024년 표창장. 32년.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성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개월 후, 성수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권 구형 시스템 보안 지침 마이너스 최종안. 이것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공식 문서였습니다. 고문님, 금융감독원에서 연락 왔어요. 지침 채택됐대요. 전국 은행과 금융기관에 배포될 거래요. 정말입니까? 성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디지털 퍼스트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주가가 상장 후 3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수 고문님과 박지연 개발자님의 보안 시스템이 금융권 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보안 사업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총괄은 박성수 고문님, 개발팀장은 박지연 개발자님입니다. 일주일 후, 성수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여의도 금융빌딩 경비실. 김 반장님. 성수 형? 반장님,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건물 보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경비원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거예요. 김 반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할 수 있어? 물론이죠.
제가 증명했잖아요. 반장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김 반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 후, 디지털 퍼스트 새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안사업부 마이너스 총괄 박성수, 팀장 박지현. 사무실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반장을 포함해 5명의 전직 경비원들. 여러분을 보안 컨설턴트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보안사업부의 첫 프로젝트가 완료됐습니다. 은행 본점 보안 시스템 개선. 성수의 옛 직장이었습니다. 박성수 고문님 환영합니다. 우리 은행의 전설이셨죠. 은행장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성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998년 이곳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었죠. 하지만 27년 후 그는 전문가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성수와 지연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서울시에서 강연 요청 왔어요. 평생 현역의 비결이래요. 내가 무슨 비결이 있어. 그냥 포기 안 한 것뿐인데. 그게 비결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든요. 성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두 액자를 바라보았죠. 32년의 시간. 모든 순간이 필요했어. 은행 경력도 경비원 생활도.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 밤에 경비원 마이너스 10막 끝이 아닌 시작. 1년 후 성수는 70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사업부는 직원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15명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수는 KAIST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성수는 연설했습니다. 저는 70살입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당신도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연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성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여의도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85년 은행 신입사원 시절의 자신. 그때는 몰랐지. 내가 70살에 이렇게 될 줄은. 성수는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진을 그 옆에 놓았죠. 70살의 자신. 박사 학위복을 입은 모습. 45년의 시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어. 하지만 그게 또 아름다운 거겠지. 그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70살 청년은 기대하며 퇴근했습니다. 경비원에서 시작해 고문이 된 남자.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결코 나이를 먹지 않으니까요. 세대가 협력하면 불가능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나눔은 2배의 행복을 만듭니다.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